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희 전문가의 마감 전략입니다.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낙폭과대 대형주에 주목을 하자라고 마감 전략을 주셨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대선 앞둔 관망세, 아직은 지켜보자. 지금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조금 두 분이 상반되죠. 한 분은 해소될 것이다. 한 분은 해소는 되겠지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관망하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반대로 정치 이벤트 불확실성 국면이다. 역시 관망. 윤종빈 전문가하고 김남호 전문가는 조금 비슷합니다. 박동희 전문가는 약간 공격적인데요. 일단 관망 전략을 제시한 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은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까? 네, 이 전체적인 기조상에서는 관망의 전략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 이제 서서히 좀 이 저가에서, 좀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하고요, 그리고 오후장의 시장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른 그 양상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오전장의 그 시장 분위기는 상당한 거래 소강의 그 양상이었었는데, 지수의 진폭이 6포인트 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도 거의 최저 수준인 그런 상황을 보였었습니다. 그만큼 눈치 보기가 상당히 뚜렷하게 전개가 되는 그 모습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12시 30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그 모습인데,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로 기조를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선물에서 3,900개와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세를 좀 이끄는 그 모습인데, 1차적인 원인 제공은 그 호주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통화정책 완화 작업 수행의 그 효과가 서서히 발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좀 이 국내 증시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일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큰 폭에서의 그 변화 요인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수 현물 기준으로 1930포인트권 수준에서의 저항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저점을 계속 좀 높여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오후장에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파생 쪽에서의 포지션상에서 놓고 보면은, 역시 미국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관계로 인한 점진적인 상승 쪽에 외국인이 좀 전체적인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낙폭이 과대됐었던 그런 종목들 쪽에 대해서는 서서히 매수의 관점을 좀 가져볼 수 있음직한 그 위치에는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종목들로는 SKC라든지 효성, 금호 석유,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기계, 화학, 조선,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 접근의 관점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지수 520포인트 저항에 부딪히면서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 주력을 하고 있는 주요 투자 주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시장에 대한 그 대처를 해 나가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부지점장 김춘석 부지점장의 마감 전략입니다. 낙폭과대 IT 대형주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고요. 이현상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부장은 증시 박스권이 연결되고 있다. 개별 종목 쪽에 계속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은 옵션 만기 영향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한다. 옵션 만기는 아직 조금 남은 것 같긴 한데, 이 옵션 만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김우신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옵션 만기는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모레죠. 네, 내일은 네. 일단 미국의 대선이 조금 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옵션 만기를 먼저 꺼내 오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주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생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모두 다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의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번 주 전략들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선물에서 4,0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도 이런 옵션 만기가 전혀 무관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수급 요인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옵션 만기인데요. 이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옵션 만기에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2천억 정도 내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여부는 미국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금 앉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에서 오바마나 또는 롬니가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일종의 그런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국면과 새로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장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되었었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꽤 세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천덕꾸러기 역할을 했었던 OCI와 OCI 머티리얼즈 최바닥권에서 지금 오늘 강하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밸류에이션의 언더슈팅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체크인이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지금 옵션 만기라는 그 틈새 시장을 이용을 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것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중요한 지지선은 1903포인트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1878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1903포인트가 지지되는 한은 일단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내지는 반등할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오늘 짚어드려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두 번째 전문가는 동양증권 김무신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